예술적 분석 84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평 에너지인데요. N일 동안의 종가를 이렇게 산술 평균해서 이어놓은 선을 우리는 N일선이라고 합니다. 5일이면 5일선, 6일이면 6일선, 그죠? 다시 말해서 5일선이라고 하는 것은 5일간의 종가를 산술 평균한 선이 되는 것이고 20일선 그러면 20일간의 종가를 산술 평균한 선을 의미한다라는 말이죠. 이걸 우리는 따로 Moving Average Line, 그래서 이동 평균선이다라고 하는데 이 고전적 차트 기법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예전에 객장에 전광판이 있었어요. 전광판이 있었던 그런 시절에는 그냥 이동 평균선 같은 정말 아주 간단한 이론만 제가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차트라는 것이 막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 막 시작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동 평균선 같은 간단한 이론에 대한 강의라고 하더라도 뭐 인산인해를 만들 정도로 인기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평선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졌어요. 기술적 분석으로서의 가치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이평선 기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자면 3일선 공략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3일선 공략법. 샘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엔 뭐 이런 거 볼 수가 없는데 예전엔 정말 많았어요. 점상이라고 그러죠. 요즘 새내기 종목들에게서는 따상이라는 게 유행인데 예전에는 점상이라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시가도 종가도 모두 상한가로 마무리되는 패턴이었는데 이처럼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3일선에서 따라가고 강하게 하락하는 종목은 3일선에 닿기 전에 매도한다. 뭐 이게 아주 중요한 거래법이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누가 이런 패턴 고의로 만들다가는 금방 주목되게 되고 금감원에 불려가야 되기 때문에 3일선 공략법은 이제 오래전에 저의 교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이평선 기법 중에서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기법이 뭘까요? 바로 에너지 강약법 정도인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변화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평선은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이렇게 네 가지를 꼽습니다. 요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고요. 미국은 우리와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주로 미국에서는 50일선과 200일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들 비중도 높고 성격들도 좀 화끈하시고 또 단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그런지 뭐 선진국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른 이동평균선이 필요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동평균선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너무도 일반화되어 있어서 뭐 대부분 사라져서 없어졌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에너지 강약 부분 뭐 좀 배울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평 에너지의 크기는 기울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기울기가 가파르면 그 에너지는 살아있고 커지게 됩니다. 근데 기울기가 완만해질수록 그 기울기에 따라서 이 저항력이나 지지력은 약해지게 되고요. 완전히 누웠다, 수평 상태다 그러면 이평선의 의미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에너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샘플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모로 표시된 부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평선들의 각도가 거의 제로죠. 벌러덩 누워있죠. 게다가 거의 대부분의 이평선들이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 이평선이 뭐라고요? 5일선은 5영업일간의 종가, 그죠? 그리고 20일선은 20일 영업일간의 종가를 산술 평균했다고 그랬는데 20일선, 5일선, 60일선이 모두 함께 있다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될까요? 20일 전에 거래한 사람이나 5일 전에 거래한 사람이나 60일 전에 거래한 사람은 이 거래 모든 참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손익분기점 주변에 와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종목에 참여했던 사람이 매수를 했던 매도를 했던 이 종목을 통해서 거의 손실도 없고 이익도 없는 구간이다라는 말이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크게 물리지 않았거나 크게 이익이 없다면 급한 매매를 하고픈 생각은 별로 같지를 않아요. 많이 물렸거나 많이 올랐을 때 매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익이 좀 나거나 손실이 좀 나야 팔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평선이 벌러덩 누워있는 곳에서는 자 보세요. 이평선을 위아래로 넘나들면서 강력한 에너지의 간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냥 내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거래량 고요하죠.
이평선을 넘나들 때 큰 저항이나 지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동그라미 구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1선이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있죠. 곧바로 서 있는 구간에서는 제법 올바른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딱 그 근처에 오면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예리한 각도를 만들고 있다는 말은 이제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이익과 손실의 차별이 커지는 구간이다라는 말이 되고, 당연히 진행에 간섭을 줄 정도의 에너지가 그 안에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그래프에서라면 확고한 지지력을 보여주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역시 붉은색 네모칸 구간에서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21선이거든요. 그 21선의 기울기가 벌러덩 누워 있어요. 근데 이평선이 수평으로 누워 있는 구간 전역에서 위아래로 넘나드는 공간에 무슨 에너지가 느껴지십니까? 거래량도 없죠. 전혀 저항이나 지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평선을 대충 배운 투자자들에게서 의해서 이평선 주변에 접근할 때 아주 미약하게나마 멈칫하는 그런 모습만 보일 뿐이죠. 하지만 21선이 꼿꼿하게 서 있는 화살표 구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지지력이 확인되고 있죠. 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